네, 11번 풀어보겠습니다. 11번에 나온 값들 다 수식으로 적어주시면은 A가 일어날 확률은 0.6,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 요렇게 쓰게 되죠. 이게 0.4래. 그리고 A, B는 지금 뭐래? 독립이래. 그럴 때 P, B는 몇이냐? 자, 요런 문제인데 독립이면은 뭐랑 같아? B가 일어날 확률이랑 A가 일어나든가 말든가 내가 일어날 확률이랑 뭐에 같아지게 된다고. 요 값이랑 요 값이 같은 거죠.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독립이라고. 당연히 요거랑도 같습니다. 되죠? A가 일어나든가 말든가 내가 일어날 확률이 변하지 않을 때 그때를 뭐라 그러는 거야? 독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지금 몇이야? 0.4래매. 그래서 B가 일어날 확률 0.4다 찍으면은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독립의 정의를 생각했더라면은 바로 쉽게 푸실 수가 있고 이게 독립의 정의인지 몰랐더라도 요 경우를 다시 쓰면은 P, B 바 A라는 게 뭐야? PA분의 PA 교 B잖아. 근데 지금 둘이 뭐라고? 독립이래매. 독립이면은 PA 교 B를 요렇게 쓸 수가 있잖아. 둘의 확률의 곱으로 쓸 수가 있잖아. 물론 그리고 여기서 얘네를 약분해 갖고 아 그게 그냥 PB네 하고 이제라도 찾으셨으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풀 수가 있고 또 여기서도 만약에 눈치를 못 채고 '아 이 값들 다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여기 0.4 여기 0.6 여기 0.6 얘가 내가 구해야 될 거니까 x다.' 하고 요렇게 곱하면은 0.24네. 0.24는 0.6 x니까 0.6 분의 0.24가 x니까 60 분의 24니까 막 이렇게 해 갖고 0.4다. 요렇게 해서 푸셨어도 어쨌든 풀 수는 있는 문제라고. 되죠? 어떤 길로 가셨어도 풀 수는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독립이니까 PB랑 A가 벌어졌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요 조건부 확률 둘이 같다라는 걸 떠올리셔서 바로 0.4다 찍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 요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통계학에 각각의 나오는 용어들 있잖아. 그렇죠? 개념들. 걔네들이 뭘 의미하는가, 걔네들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 없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요 조건이 있으니까 '아 요 조건 안 썼는데 문제가 풀리네. 아 이거 어딘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요렇게 돌아갔으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을 것 같다. 어떤 방법으로 푸셨어도 충분히 다 1분 이내에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다. 네, 12번 구하겠습니다. 얘네 둘의 뭘 구하래? 상관계수 구하래. 근데 우리가 상관계수 하도 많이 구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져 있거나 상관없이 아 그냥 상관계수 뭐 구하라는 문제야? x와 y의 상관계수 구하라는 문제구나라는 게 바로 파악이 되죠. 상관계수는 요 앞에 곱해진 거에 부호만 영향이 있는데 둘 다 플러스니까 그냥 x, y의 상관계수 구하라는 문제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낼 수가 있고 그럼 상관계수 진짜 여기 문제에 주어진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하는데 그럼 상관계수에 당연히 정의를 하셔야죠. 어떻게 구해지는 건지. 요렇게 해서 구해지는 거라고 요식 당연히 기억해 주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공분산이 지금 마이너스 20이고 루트 분산 여기다 루트 하는 거니까 5가 되고 루트 y의 분산 여기도 루트 하니까 6이 되는 거죠. 그럼 30분의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네요.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무슨 문제? 쉬운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뭘 알아야 돼? 일단 상관계수의 선형 변환되었을 때 상관계수가 어떻게 되는가 요거 하나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 상관계수에 대한 뭐에 정의 알아주시면 된다고.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네, 13번 풀겠습니다.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려고 하는데 A는 뭘로 구해? 표본 크기 16으로 구하고 B는 64로 구했을 때 A분의 B 값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 크기 요 n만 바뀌기 때문에 원래 실내 구간 구하는 공식 뭐야?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지금 어디만 바뀌는 거야? 여기 부분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어차피 얘네들은 뭐돼? 약분될 거다. 어차피 뭐 16개로 구하나 64개로 구하나 실내 수준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모분산도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시그마가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얘네는 약분될 거니까 요 n만 루트 n 부분만 비교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각각 위아래에다가 A식, B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A식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16분의 시그마고 B는 뭐야? 64개로 구하니까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64분의 시그마가 되죠.
그쵸. 요렇게 해서 실내 구간 길이 구하는 거잖아. 모평균에 대한 실내 구간 길이. 자, 그다음에 다 뭐 해 주면 돼? 그냥 약분 때려 주시면 된다고. 요렇게. 그럼 밑에는 4분의 1 이고 위에 분자는 뭐야? 8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안에끼리 곱한 거를 분모로 보내시고 바깥끼리 곱한 걸 어디로 보내? 분자로 보내시면 된다고.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계산한 몇이야? 2분의 1이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무슨 문제? 쉬운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평균의 실내 구간 구하는 식, 그쵸?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k는 뭐야? 만약에 뭐 표준 전기분포 따르면 z 0.025가 될 수도 있고, 뭐 t분포 따르면 t 0.025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문제를 보고 만약에 t분포인지 z분포인지 구분해야 되면 다시 문제를 물론 읽어봐야 되는데, 지금은 표본의 크기가 바뀔 때 길이가 어떻게 변하냐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z분포인지 t분포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어차피 약분될 거라고. 그래서 여기 부분만, 여기 얘네 둘만 잘 맞춰서 적어주시면 쉽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네, 14번 결정계수 R제곱이죠. 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 2, 3, 4번 보시면은 뭐 쉽게 찾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1번 R제곱 결정계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당연하죠. 그렇죠? 0이랑 1 사이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R제곱은 어떻게 구해? SST분의 SSR 총 변동 중에서 총 변하는 그 중에서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 그게 바로 결정계수라고. 그래서 이게 1이면은 회기식으로 다 온전히 설명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나온 값들이 다 뭐예요? 다 일직선상에 있을 때 그때는 1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마이너스로 다 똑같이 나오더라도 물론 당연히 결정계수가 1이 나옵니다. 근데 웬만한 경우에는 막 점들이 막 삐뚤빼뚤하게 있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값 한 0.7, 0.6 뭐 이런 값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0부터 1 사이다 맞고, 다음에 2번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표본 상관계수의 제곱과 결정계수가 같다 맞죠. 그래서 요런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엄청 많이 회귀 분석에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4번 총변동이 뭐야? SST고 추정된 회기식에 의해 설명되는 변동, 얘가 바로 뭐야? SSR이라고. 이거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게 바로 뭐야? 결정계수의 정의죠. 4번이 바로 결정계수의 정의라고. 그래서 요 회기식에 의해서 요 y 값들을 얼마나 한 몇 %까지 설명할 수 있는가를 살펴봐서 요 회기식을 쓸지 말지 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막 이 값이 만약에 0.1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럼 10%밖에 회기식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다른 회기식을 찾거나 이제 다른 분석을 해보게 됩니다. 통계학 연구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한 0.5 이상 아니면 0.7 이상 뭐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요 회기식이 좀 쓸모 있다라고 현실에서는 판단을 한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뭐 기억해 주시면은 뭐 나중에 또 통계학을 여기 공부하는 수준을 이제 넘어가서 이제 뭐 통계 연구도 나중에 뭐 언젠가 하시고 그러실 때 뭐 쓸모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정답은 몇 번이야? 3번이죠. 자, 종속 변수 분산에 대한 불편 추정량은 누구냐라는 거야. 자, 회귀 분석에서 분산에 대한 불편 추정량 너무 많이 외웠죠. 누구라고? MSE라고. 근데 얘는 무슨 분산의 불편 추정량이냐면 오차항의 분산의 불편 추정량이야. 우리가 오차항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요때 요 시그마 제곱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 뭐야? 그게 바로 MSE라는 거야. 근데 종속 변수는 뭐야? Y잖아. 그쵸? 그 Y의 분산의 불편 추정량은 그 Y만 있어. Y만 있으면 Y라는 자료만 있어. 그럼 이거 갖고 우리가 분산 구해야 돼. 그럼 뭘 구해야 돼? 표본 분산 구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Y로 이용해서 표본 분산을 구한까 걔가 바로 뭐야? 종속 변수의 분산의 불편 추정량이 됩니다. 이 값이 뭐야? 이 값이 SST죠. 그래서 n-1분의 SST 걔가 바로 종속 변수의 분산 불편 추정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요 MSE는 회귀 분석에서 구하는 MSE는 뭐라고? 오차항의 분산의 불편 추정량이라고. 근데 종속 변수의 분산의 불편 추정량은 그냥 Y에 대한 분산의 불편 추정량 구하는 거니까 Y를 이용해서 뭘 구하면 돼? 표본 분산을 구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 두 개를 명확히 구분해서 풀어보라는 문제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았다고. 근데 언젠가는 당연히 이걸 두 개를 구분해서 시험에 내는 날도 오긴 오겠죠.
지금까지는 회귀 분석에서 분산 불편 추정량 구해보세요 하면 그냥 MSE 구하면 다 정답이었어. 다 정답이 되는 게 나왔는데 당연히 요 분산의 불편 추정량은 오차 항의 분산의 불편 추정량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MSE가 됐든 뭐 Y의 표본 분산이 됐든 결정 계수가 어떤 분산의 불편 추정량은 아니니까 정답이 3번이 되는 거는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다. 네, 15번 풀어보겠습니다. 표본이 있을 때 그때 표본 분산 A랑 변동계수 B를 구해서 둘이 뭐 해보라고? 더해보랍니다. 표본 분산 그리고 표본에서 변동계수를 구하기 때문에 표본 변동계수를 구하는 거야. 자, 원래 변동계수는 어떻게 구해?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요렇게 구하잖아. 근데 지금 표본의 변동계수기 때문에 요렇게 모집단에서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도 뭘 쓰고 표본 평균을 쓰고 표준 편차도 뭘 써야 돼? 표본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구해야지 표본 변동계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A 먼저 일단 표본 분산부터 구해줘야죠. 표본 분산 어떻게 구해? n-1분의 시그마 요 값들의 편차 제곱 요렇게 해서 구해주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더 쉽게 좀 더 간단하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값들을 이용해서 구하려면은 요 위에 있는 분자를 조금 변환해 줘야죠. 제곱의 합배기 n 곱하기 표본 평균의 제곱 요렇게 해서 변환해 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대입하면 n이 3이니까 2분의 제곱의 합은 20 빼기 n은 지금 몇이라고? 3이라고 곱하기 바x의 제곱, 2의 제곱, 표본 평균의 제곱이니까 4가 되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2분의 20 빼기 10이 되니까 2분의 8이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A는 4라는 거 찾을 수 있고. 자, 이제 이렇게 구하고 나서 이제 뭘 구해야 돼? 표본 변동계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표본 평균은 몇이야 지금? 2고 표본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운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2가 되죠. 루트 4는 2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B는 1이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몇이야? 5가 되기 때문에 정답 3번이 되는 겁니다. 표본에서 표본 분산 구할 때는 n-로 나눠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자, 편차 제곱식을 요렇게 해서 쪼개 쓸 수도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변동 계수도 표본에서 구하는 변동 계수이기 때문에 표본에서 구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 줘야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알면은 뭐 풀 수 있는 뭐 어렵지 않은 계산이 어렵지 않잖아. 그렇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